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에도 분양권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지역으로는 여전히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는 구매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표적인 재난 위험 주택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건축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해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의 지원 한도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업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아파트값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료를 앞두고 적용 여부에 따라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김해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2026년 개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4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2%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부동산 청약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한 청약 접수 현장에서는 비를 맞으면서까지 대기 행렬이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자, 부동산 지표상 이렇게 시장의 흐름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113 규제를 피해갔던 부동산에 좀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동산 시장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따뜻해져서인지 벌써 금요일이 왔는데요.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 책임져주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대표님과 고민 나눠보기 위해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기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에 앞서서 잠시만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봄이 부동산 시장에도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좀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경기가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지방 쪽으로 이제 아파트 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서울 인접한 곳이에요. 인접한 곳에 113 규제 장벽이 낮은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낮은 지역인데 금융이 이제 시장 금융이 아직까지 저금리 쪽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뭐 금리는 올라갔는데 예금 금리가 지금 아직 오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쪽으로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는데 그 규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그 지금 규제를 받지 않는 곳들로
지금 투자금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청약의 진입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막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전매 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풀어주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순이자도 바로바로 계약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그 근처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지금 이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김포한강 신도시에 지금 이제 자이 더 빌리지라 그래갖고 33대 1 지난 2월에 했었죠. 그리고 평택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고덕 파라곤인데 49.3대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3월 달에 했었고요.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풍경지 센트럴이라 해서 84대 2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이었고. 광교 신도시도 아시겠지만 뭐 컨벤션 꿈의 그린이 86.79대 1. 엄청난 숫자가 지금 몰리고 있죠. 지금 컨벤션 꿈의 그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개발 부지가 옆에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에 위치해 돼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몰린 겁니다. 그리고 광교에 호수공원이 좀 잘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작 없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 후에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단지 배후 주요 지금 배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몰렸고요. 지금 113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고 1년 뒤에는 전매가 가능한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몰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113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전매나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매를 해도 되고 또 이제 한번 당첨되면은 한동안 사업을 이걸 못 하는데 그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2순위 자격이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그리고 경기도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8.5대 1이었는데요. 이미 빠진 지역들이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36대 1, 21대 1, 뭐 의왕 같은 경우 20대 1, 안산 같은 경우 10대 1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자층이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올 1분기 청약 경쟁률이 전국 1위 평균 228대 1 부산이죠, 부산. 예, 부산도 빠져 있는데 이렇게 부산도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이렇게 228대 1 이런 식으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지금 생기고 있냐면요. 시중금리가 지금 올랐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낮은 지금 금리 때문에 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몰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현실적으로 얘네들이 값어치가 있느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너도 가니까 나도 가자 뭐 이런 식의 청약인데요. 흔한 말로 묻지마 청약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오픈을 할 때부터 가격이 얼마큼 되어 있냐 주변 시세에 비해 가지고 또 너무 높은 가격이면은 우리가 프리미엄을 다 주고 사는 꼴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될 프리미엄을 가져가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천만 원, 실질적으로 뭐 한 1, 2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비용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얼마큼 돈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 가격과 실질적인 개발 호재와 이런 걸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결국 113 규제를 조금 피해갔던 부동산 지역에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 좀 도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드릴 테니까요. 투자하시기 전에 꼭 한번 문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이 전화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강남구 세곡동에 네. 세곡 리엔파크 2단지 34평형을 매수 고민 중인데요. 네.
요거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이 세곡 리엔파크 2단지 34평형 아파트 지금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실제 거주 용도로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지금 리엔파크 네. 2단지 아파트 34평형 매수를 해도 지금 괜찮을지 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세곡동, 예, 세곡동 좋은 곳이죠. 지도 좀 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리엔파크가 이렇게 공기가 상당히 좋고 우리가 보금자리가 뭐 세곡도 있고 내곡도 있고 강남 보금자리도 있고 뭐 많은 곳이 있는데 굉장히 예, 그래도 좋은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아, 예, 좋은 곳이긴 한데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400여 세대 중에서 한 300여 세대가 임대주택이라서 아직 매매가 되지를 못하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시면 물건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뭔가 네. 투자적인 면으로 더 다가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기가 실거주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아. 그래서 좋은데 예, 전철이 조금 미비한 게 좀 아쉬움인 거죠. 그거 말고는 상당히 네. 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매물이 많이 없을 거다라는 걱정을 좀 주시긴 했지만 투자처로는 나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현장 가셔서 좀 발품 팔아보시고 투자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나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네. 소유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매매를 시키느냐, 그게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또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자, 도봉구 창동에 주공 3단지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임대를 주고 예. 계세요. 투자 목적으로 예, 예. 보유를 하십니다. 자, 과연 조금 예. 더 가져가도 될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인지 자, 전문가의 예, 의견 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예. 자, 말씀하신 지역이 이제 창동입니다. 이렇게 창동. 개발 창동. 호재라 그러면은 이제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지역적인 예. 특성을 좀 보자면 이렇게 전철이 그래도 1호선도 있고 4호선도 있고 그리고 전철도 좀 예. 잘 돼 있고요. 또 주변에 근린 공원들이 이렇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예. 살기도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건 이 차량 기지에 대한 개발 호재가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곳인데 내년 6월이 만기예요. 내년 6월이 예. 임기가 이제 만기다. 그래서 예. 그때 가게 되면은 내년 6월 가게 되면 얘를 이제 삽을 뜨거나 우리 흔한 말로 쉬운 말로 스타트를 예. 하거나 뭔가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임기 전에 이제 뭔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그 발표가 나게 되면 이게 또 가격이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지금 사는 분 입장에서는 좀 다른 데 더 1등 자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고 내년 6월까지는 지금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호재에 의해 가지고 뭔가 가격이 한번 점핑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30년 됐거든요. 네. 89년도 생기니까 뭐 재개발 같은 거 계획은 시기가 다가왔으면 그 분위기도 예. 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네. 그러고 또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저 방송이나 그 풍문에 보니까 여보세요. 네. 2020년도 되면은 막 예전과 일본과 같이 그래 급격하게 아파트가 떨어진다 이런 풍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현재 이제 사실적으로요. 중심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부, 뭐 용산이나 뭐 강남 이런 데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리고 홍콩이나 이런 데 어떤 나라를 가봐도요. 중심지는 더 많이 올라가고 빈부차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빈부차가. 2020년이면 또 얼마 되지 않은 연도인데 그때 그런 소리가 많이 아파트 떠들고 가격이 있더라고요. 많이 떨어진다는 건 지방 쪽에서 너무 거품이 낀 물건들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지역별로 큰 특성이 있는 거니까.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정말 일본처럼 이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을 좀 하셨는데 오히려 홍콩이나 이런 서울 중심부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염려는 좀 없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우선 이 단기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 되셔서 또 다시 한번 저희와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실하게 해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도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송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고민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경기도 광주. 네. 여기인데 우방 아이유셀요. 네. 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 지금 이 매수 목적이신데 자, 실거주 고민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고민 중이세요? 실거주용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실제로 거주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좋은 곳인지 자, 그럼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봐야겠죠.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 지금 실거주용으로 구매를 해도 될지 자, 대표님과 말씀 좀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거기가 오포읍인가요? 그 양벌리 쪽, 찾았어요. 편한 세상 맞은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면서, 네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시려고요? 제가 네네. 좀,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곳은 이렇게 오포동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그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여기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곳이. 근데 예전에 그 태전지구 같은 경우 분양을 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전철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 뚫려 있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올 분양이 여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철이 먼데도 불구하고서 분양이 다 잘 됐다. 왜냐면 여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이런 태전지구들이 인기가 있어서 이쪽이 지금 개발이 조금씩 이렇게 아파트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가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이런 게 많아서 눈으로 보기에 약간 좀 눈으로 보기에 조금 그냥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은데 지금 만약에 아직 사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물건이 한 3억 4, 5천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사실은 전철역 가까운 데에다가 한번 마련을 해봐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거보다는 기왕이면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지금 이 근처라도요 한 4억대 정도 하거든요. 전철 근처가. 그래서 기왕이면은 전철 근처로 투자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지하철역에 가까운 곳이어야 좀 미래 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주변에 다시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또 좋은 부동산 선별하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그때 또 다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자,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없이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주신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뒷번호 495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룸 오피스텔 2채를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절세하면서 투자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시면서 절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오피스텔 2채 매수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세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본인이 이제 주택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투자해놓은 주택이 있다든가 이런 정황도 좀 알아야 세금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2017년도까지 2015년도부터인 거죠. 17년도까지 지금 준공공임대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10년을 가져가시게 되면은 양도소득 세액에 대해서 100%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뀔 게 뭐냐면은 한 7, 8월경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단기 임대 4년 내셨던 분들을 준공공 임대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100% 감면 제도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지금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한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2천만 원 미만으로 분리과세 정도 이렇게 되게끔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월세로 따지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8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정기예금이자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한 160, 70만 원 넘지 않게 이렇게 월세는 해놓으면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를 따지자 그러면은 지금 계산으로는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한 16, 7억 정도 넘지 않게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오피스텔을 이제 전세로 할 거냐 아니면 월세로 할 거냐. 내가 연봉이 많다 그러면은요 굳이 지금 이제 월세로 해두실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전세로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차익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월세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부부가 있기 때문에 각자 160, 70만 원 넘지 않게 이렇게 물건 한 2개 정도에 해당하죠. 보통 월세가 한 8, 90만 원 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투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당히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정책을 세테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우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여러 가지 개인 상황에 맞는 방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2017년까지 좀 적용받아볼 수 있는 준공공 임대법으로 세금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또 월세나 전세 투자 시에 좀 상한 금액을 설정해 놨을 때 절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개인의 부동산 소유 상황에 따라서 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각 좀 상담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 좀 전문가의 도움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전화 상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좀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 지역도 오픈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서 지금 물건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미나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많이들 속 시원해 하시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단순히 그냥 투자 지역만 선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각각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들 그리고 그에 맞는 절세 혜택까지 세금적인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세미나가 될 텐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지하철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신혜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꼭 예약 문의 주셔야 참석 가능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고민 상담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재건축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의 재건축 사업들이 좀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최근에는 강남 3구 주택 매매 거래량이 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또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료를 앞두고 그 적용 여부에 따라서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아파트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한번 PPT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재건축 추진 속도가 지금 떨어졌다. 내년에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뿐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크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이는 지역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반포, 서초, 여의도 이런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서초동이나 여기는 이제 압구정, 아니죠. 여기는 이제 반포죠. 반포 지역에 지금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구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서초동 일대고 대표적인데 여기는 여의도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남권 주요 아파트들을 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지 못한 그 재건축 현장들은 이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도 한숨 쉴 일인데 지금 이제 이게 주변에 근린 주구라 그래가지고 뭐 교육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그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통합 건축을 하면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개별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이 발표 때문에. 통합 개발 방식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융합해서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 이제 근린 주거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재건축 현장들이. 지금 원래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신탁 방식 가려고 했던 데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최고층 35층으로 지금 묶여있는 한강변 쪽이 제일 많은데요. 통합개발로 해가지고 시기가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심의가 안 된 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버리면 다시 또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라도 지금 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98개의 재건축 단지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이게 됩니다. 지금 지난 19일이죠. 지금 반포, 잠원, 서초,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통합 관리할 방식
방침이 나온 거죠, 지금. 광역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 서울시 입장입니다, 지금. 아파트 지구는 하나의 블록의 기반 시설,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근린주구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아파트에다가 만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하고 단절되고 폐쇄적인 생활권을 도시 공간하고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화, 여가, 자족 기능을 갖춘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주차, 그리고 도로, 교통, 개선 방향까지 함께 해버리니까 이제 길이 더 반듯하게 딱딱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현장들이 궁금한데 어디가 대체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군데냐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재건축 심의를 앞둔 현장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반포 주공 1단지, 그리고 반포 현대, 신반포 14차, 신반포 7차, 삼풍 아파트, 영등포구 시범, 삼익, 이런 데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강변 일대에 거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반포동이 심의가 통과한 데 있는데 거기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이는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가 기부 체납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현장이 잠시 수독된다고까지 봐야 되겠죠. 기존의 정비 계획안이 지금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하다 보면은요, 지금 뭐 사업성이 35층 이하로 내려가면서도 사실은 사업성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지금 다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도 지금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이 초과이익 환수세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했던 곳들도 지금 이제 사업이 늦어지게 되니까 이게 세금 폭탄을 맞는 현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이야기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충격이 커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현장 자체가 지금 재건축 현장이 거래가 지금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예 그냥 내후년으로 뭐 미루겠다 이런 재건축 현장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찌됐든 통합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거 인센티브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같이 나올 것이고,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여태까지 기다린 시간이 원래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뭐 앞으로 조금 더 빨라지냐 좀 더 늦어지냐 차이였을 뿐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이 다운됐을 때 분명히 재건축에 대한 가격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재건축 투자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인데요. 매매 가격이 다운되면서 재건축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온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포나 서초, 여의도처럼 이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을 이제 서울시가 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 공공성은 어느 정도 높아졌을 수 있겠지만 이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투자 시기 언제든지 궁금하시다면 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제가 답심리 18구역 재개발한 레미안 미드카운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청약을 해서 가지고 있는, 청약 당첨돼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분양권을 받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 정도는 지금은 안 돼서 이제 전세를 줘야 될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이 좀 잘 안 왔어요. 네.
동대문구 네. 답심리 18구역 재건축을 하면서 생긴 이 미드 카운티 아파트 청약 당첨되셔서 지금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실거주하기엔 좀 그렇고 만약에 가져간다면 전세를 두고 투자를 하실 거고 아니면 이 분양권 상태에서 조금 매도를 해야 될지 자, 향후 전망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네네. 답심리동의 레미안 아파트, 미드 카운티 아파트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답심리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네. 아, 예, 예. 그 분양 얼마에 되셨어요? 아, 네. 84제곱미터고요. 네네네. 분양 당시 가격이 5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그럼 제가 지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미드카운티 이렇게 자리를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주변에 여건을 좀 보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좀 아파트들이 조금씩 이제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이제 있어요. 여기 동네가. 그래서,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여기에 있지만, 어쨌든 뭐 1호선 전철 라인하고 이렇게 이제 개발, 청량리 쪽에 이런 게 있는데, 주변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다 개발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현실적으로. 네네. 근데 네. 지금 이제 5억 4천대 지금 하셨는데 레미안 위브나 요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자 그러면 6억대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네. 그럼 뭐예요? 가격이 입주할 때 올라가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입주 때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되게 좋은 가격에 분양 잘 받으신 거고 입주 들어갈 때쯤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분양권 자체가 얘가 혹시 한 1억 정도 가격이 오른다 그랬으면은 사실은 분양권은 세금이 비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2년 안에 팔게 되면 50%, 1년 안에 팔게 되면 1년 안에 팔게 되면 50%, 2년 안에 팔게 되면 40%, 그리고 나머지 일반과세인데, 얘는, 만약에 한 5, 6천 떠서 이제 팔 것이다. 입주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주하시고 2년 지난 비과세 받으시고, 거주 여건 없이도 그냥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받으시는 거예요. 전세 끼고서 이제 갖고 가면 되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가격 등기를 딱 치는 순간, 그때부터 또 주택의 시작이 돼요, 이게. 주택의 네네. 시작이.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잘못하면 될 수 있으니까, 등기 치기 전에 매도할 것이냐, 등기하고 나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실입주 하셔도 괜찮고, 프리미엄은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입주 때까지 무조건 가져가세요. 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네네. 좋다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기분 좋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승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입주 후까지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2년 보유하시면 비과세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절세 혜택까지 예.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웬만하면 입주 2년 이상 보유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네요. 네.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입주 후에 2년은 보유하셔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좀 좋은 네, 선택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과연 이 부동산을 지금 매도할까 아니면 더 보유할까, 그리고 세금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도움 주고 계시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네. 그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제가 살고 있거든요. 네. 22평. 그런데 이제 조금 30평대로 가고 싶어서 그 김포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서울하고 가까운 인접 쪽은 그 고촌 그쪽이 좀 가까운 쪽이고요. 네. 그리고 신도시 쪽은 이제 서울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게 되면 김포로 가게 되면 가까운 쪽이 나은지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게 나은지 좀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앞으로 추가 조금 더 이렇게 네,
오를 여력이 있는지 네. 궁금해서요. 네. 자, 우선 지금 현재 강서구 가양동 가양 2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이제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길 원하시면서 이 김포 지역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 네. 처음으로 이 가양동 가양 2단지 아파트 과연 내가 이걸 좀 팔고 이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포 쪽으로 이사 들어가시려고 하는군요. 네네. 네. 김포에 들어가시면 이번에 이제 전철 개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철 가까운 쪽으로 뭐 네. 프리미엄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나중에 팔기도 그렇고 전철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뭐 서울이랑 가까울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네.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네. 이제 아웃라인 한번 잡아서 물건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제 지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양천 향교역이 있는 요 가영 2단지 아파트입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마곡지구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은 전세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네. 전세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매가가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얘를 팔고 아파트를 하나 더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등촌 쪽으로 교육 환경까지 똑같은 대로 갈아타기 한 2, 3천만 원 더 주면 사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팔고서 김포로 들어가시면 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얘만 보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같은 가격대라면 1, 2천만 원 더 주고 이쪽 증미 쪽이나 이렇게 가양 쪽에 등촌 쪽에 이런 데에 교육 환경까지 좋은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얘를 만약에 이제 어차피 얘는 기왕에 좀 사놓은 거니까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어쨌든 3년 일시적 주택 3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네. 지금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점점점 차는 그 시기랑 비슷해지는데요. 네. 3년까지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3년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3년은 지났어요. 3년은 지났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주택을 김포 한강 주택을 사시잖아요. 사고 네. 나면 그 사고 등기 친 날로부터 3년까지는 얘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기왕에 지금 이미 사놓으신 거니까 네. 뭐 이걸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또 이거 사도 되나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3년까지는 기왕에 이제 갖고 계신 거니까 전세 놓고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놓고 네네네. 팔지 말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포 쪽은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쪽이 더 낫다고 말씀이세요? 네, 김포 신도시로 들어가시되 전철역 있는 데로.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 고촌 이쪽이 더 서울이랑 가까워서 네, 그래서 그쪽이 좀 근데 더 나을 신도시가 조금 더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네네. 가지고 계시는 가양 2단지 아파트 지금 투자로 들어가면 조금 어렵지만 가지고 계신 거라면 오히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전세 두시고 또 김포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고민하시던 김포의 두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신도시 쪽으로 그 중에서 또 지하철역과 근접한 아파트 검색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김포 지역에도 그런 아파트 찾아보시고 또 문의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정말 괜찮은지 고수의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좀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언제든지 친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번호 548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의 한진 아파트를 매수 고민 중입니다. 과연 투자 전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진 아파트 26평형을 투자용으로 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투자 전망이 있는 것인지 개봉동의 한진 아파트 앞으로의 미래 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한진 아파트가 천왕지구 옆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봉동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전철하고도 뭐 이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죠, 여기가.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천왕지구가 있고요. 그 아파트로 따지자면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옆에 광명, 이주 세대 때문에 가격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실거주 목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개봉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천왕지구에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더 바람직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걸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주 세대에 대한 여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기왕이면은 천왕동 쪽으로 투자를 방향성을 돌렸으면 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지만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려고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보다는 천왕동 쪽의 매물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그 지역 다시 한번 탐색해 보시고 또 좋은 물건들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언제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이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접근해보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9652님 보내주셨는데요. 역세권의 투룸 오피스텔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역세권 투룸이네요. 세금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자,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이 절세와 관련된 키워드도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투룸 오피스텔, 절세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대표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 시간에도 이제 질문이 와서 제가 드렸던 내용인데요. 올해 2017년도까지만 해당되는 건데요. 중공공 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법에서는 8년을 가져가라 해서 8년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소득세법에서 플러스 2년, 그러니까 10년을 가져가게 되면은 양도세액을 100% 감면을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부담 없이 사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거로 권장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냐 주변에 이것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면서도 어떤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수요자의 레벨이 높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레벨이라는 것은 임차 수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많이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를 보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건데, 진짜 개발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개발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발 이러면은 역세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최고로 영순위로 지금 드리는 곳이 성동구 성수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이 가깝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일부러 높은 게 아니라요. 비싼 게 아니라 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강남의 물건이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원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변보다 좀 싸게 파는 곳들이 있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세미나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강남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오셔갖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세금 얘기가 심플하고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너무 많이 복잡한데요. 그중에서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공 임대법을 활용하시면 10년 보유하신다면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좀 받아가실 수 있지만 또 10년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이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 그리고 임차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도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개인이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잠시 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9652님 번호 쓰시는 분께서 사실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 투자하기 영순위 지역이 이 성수동 지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자, 이분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던 오피스텔은 사실 이 서초동에 좀 있었나 봅니다. 서초동에 분리형 원룸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 같이 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서초동은 어떨까요? 성수동보다는 조금 뒤떨어질까요? 서초동에 이제 서초동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초구인가요? 동인가요? 서초동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초동이요. 서초동의 가격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서초구에서는 어떤 전문가들도 일맥상통하게 얘기하는 게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전세라든가 월세가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월세 내는 수요자들의 레벨도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그 남부터미널 쪽이 굉장히 좋은데 서초동이라 그러면은 동 자체가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수요자 레벨은 어떠냐 또 개발이 주변에 깔려 있느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가격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남부터미널 투자들을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매매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초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남부터미널 방향 이쪽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역삼동이나 아니면 서초동이나 이런 데가 생각보다는 공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임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리고 매매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 땅이 비싸서 보통 매매가 많이 높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투자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월세 전세 좋은 곳들이 있는데 서초구에서 남부터미널 쪽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서초구 서초동을 좀 관심 있게 보셨지만 서초동보다는 오히려 남부터미널 쪽을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유망 투자처로 꼽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서 좀 더 넓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초동에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높은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 가격을 좀 잘 보시고 공실률까지 체크하시고 투자하셔야 한다는 유의사항까지 좀 드렸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꼭 좋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여러 가지 도움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더 있으실 거고 또 전화 상담 하고 싶으시다 하는 마음 생기셨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 외에 혹시 이 전문가와 친절하게 만나서 직접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료 세미나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거든요.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요, 지금처럼 궁금했던 세금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리고요. 본인한테 맞춰서 그걸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도 바로 또 풀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곳도 알려드립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좋은 정보 많을 거예요. 네, 보통 부동산 투자는 각자 상황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기회를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소유 내역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들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신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더 구체적으로 좀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늘 선착순으로 마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아서인지 매일 빠르게 좀 마감이 되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예약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저희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가지고 있다. 또 앞으로의 유망 투자처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세미나 꼭 전화하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세미나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전화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나 문자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봄 날씨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즐겁게 그리고 뜻깊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